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작입니다. JTBC 썰전을 통해서 박경석 선생님과 이준석 대표가 대화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탈시설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문제 제기한 질문들을 다뤄보고자 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무연고자들 어떻게 할 거냐? 최증증 장애인들이 내몰린다. 인권 침해 문제가 되는 시설들은 1% 정도밖에 없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은 시설을 10년 이내에 폐쇄한다고 하는데 무리다. 이런 질문으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자들이 갈 곳이 없다. 그 다음에 최중증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 오히려 쫓겨나는 셈이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98% 정도 거의 모든 장애인들이 탈시설에서 살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도 소규모의 중증 장애인 지원 센터들을 도시의 마을의 공동체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억지로 빼내서 오히려 위험하게 만든다와 같은 류의 질문들이고 공격들인데요. 절대 억지로 장애인들을 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밖에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지워주려고 하는 방식도 절대 아닙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오해는 장애인들을 밖에서 혼자 살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립은 절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절대 누구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집 지어서 살고, 도로 깔고, 빌딩 세워서 사는 사람 있습니까?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모두가 다 돌봄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 도우면서 의지하면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자립입니다. 내가 살던 지역에서 마을에서 계속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립이고 탈시설입니다. 탈시설 사회는 나에게도 좋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고요. 늙으면 몸이나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병원이나 시설에 갇혀 살 필요가 없이 내가 살던 집에서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탈시설입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지원 체제를 통해서 가족과 장애인과 지원사와 이 마을 공동체가 모두가 서로 의지하며 자기 생활을 하며 서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탈시설입니다. 두 번째로 인권 침해 문제가 되는 시설은 1%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권 침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문제부터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심각한 수준의 폭력, 그러니까 묶어놓고 때리고 성폭력 이런 것만 폭력이고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권이라는 정의에 의해서 생각해 본다면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자체, 그것이 침해당하거나 인권이라는 그 개념에서 아예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차별과 폭력 이전에 애초에 인간이라는 개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인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그 문제부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들이 시설을 얼마나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전수조사에서 오직 33% 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들만 탈시설을 하고 싶다고 했고 50%가 넘는 장애인들이 계속 시설에서 살고 싶다라고 한 그 조사를 근거로 마치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것을 다수결 투표로 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처럼 해석했는데요. 누가 그 표를 그렇게 해석합니까? 33%가 탈시설을 원한다고 했다면 그럼 그분들부터 탈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들도록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주 시설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권을 마련해서 학교를 가고 싶을 때 학교 갈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갈 수 있는 학교도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직업 학교도 다닐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터도 갈 수 있어야 되겠고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적당한 보수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병원도 갈 수 있어야 되겠고 지역사회에서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노동도 할 수 있고 나와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모든 인프라를
비장애인 중심주의 사회인 것을 이제 장애인을 포함하는 사회로 바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사는 장애인들을 봤을 때 시설에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점차 원하는 사람들이 탈시설을 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혜영 의원이 만든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 시설을 10년 이내에 폐쇄하겠다고 한 것이 너무 무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10년, 15년, 20년 또는 뭐 5년 이런 기간들은요.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정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가치가 반영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박경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대화하고 논의하고 결정돼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수치에 집중한 채 불가능하다라고 주장만 한다면 왜 언제까지 가능한지는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시하지 않는 말하기 방식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문명적인 태도입니다. 이준석은 무지와 무관심에 의한 그리고 교만함으로 가득 찬 태도를 당장 버려야 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박경석 선생님과 이준석의 대화 속에서 탈시설 문제에서 나왔던 이준석의 이제 질문들을 답변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